노화는 하락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엔 이런 것도 잘 기억했는데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려.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야. 이 말들 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전에 나와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무기력하게 쇠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밝혀냈습니다. 80세 노인도 12주 운동만으로 근력을 30% 회복할 수 있습니다. 7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은 치매 발병을 평균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합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70대, 80대, 90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대응법을 위한 완전한 안내서입니다. 나이 든다고 뇌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안심시켜드릴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의 뉴런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대규모로 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면 매일 수만 개의 뉴런이 죽는다고 알려졌지만 이것은 오래된 오해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뉴런들 사이의 연결 속도가 느려집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미엘린 수초라는 절연체가 얇아지면서 신호 전달이 조금씩 둔해집니다. 마치 초고속 광 케이블이 구리선으로 교체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데이터 기억, 생각은 여전히 오고 갑니다. 다만 속도가 줄어들 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속도 저하는 훈련으로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 떨어지고 어떤 능력은 유지되는가? 인지 기능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능력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어떤 것은 저하되고 어떤 것은 놀라울 정도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성장합니다. 단기 기억이 가장 먼저 체감됩니다. 방금 들은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어디에 안경을 놨는지 기억 못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의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RAM이 작아진 것과 같습니다. 처리 속도도 느려집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멀티태스킹이 젊었을 때보다 힘겨워집니다. 퀴즈 프로그램에서 답이 생각날 듯 말 듯한 상황이 잦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집중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주의가 분산되기 쉬워집니다.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영역. 반면에 오랜 경험에서 쌓인 지식과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풍부해집니다. 노련한 협상가, 훌륭한 어른, 깊이 있는 상담자가 대개 나이 든 사람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나이와 함께 성숙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부정적 감정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젊은 세대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쌓인 내성 덕분입니다. 걱정되는 것과 진짜 위험한 것을 구분하세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상적 노화에 의한 인지 변화와 치매의 초기 신호는 다릅니다. 정상적 노화의 경우 이름을 잠깐 잊었다가 나중에 기억납니다. 실수를 자각합니다. 힌트를 주면 기억해냅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의가 필요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10분 만에 반복합니다. 가스불을 켜고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날짜와 연도를 자주 혼동합니다. 성격이나 기분이 갑자기 크게 변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도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많아집니다. 운동이 뇌에 좋다는 것은 이미 상식처럼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뇌의 비료입니다.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도록 촉진합니다. 빠르게 걷기를 1년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에서 해마 크기가 오히려 2%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마는 보통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부위입니다. 운동이 이 수축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또 운동은 뇌의 청소 시스템도 활성화합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독소 배출 경로가 있는데 운동과 깊은 수면이 이 시스템을 활발하게 작동시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제거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빠른 걷기. 이것만으로도 인지 저하 위험을 35%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자극을 주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익숙한 자극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하던 십자말풀이는 뇌에 큰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경로를 반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처음 배우는 악기,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 새로운 요리법, 처음 시도하는 그림 그리기 같은 낯선 도전은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합니다.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습니다. 60세에 피아노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 뇌는 그에 맞게 재구조화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세 번째,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기억을 정리하고 공고화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들어온 정보들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글림프 시스템이 뇌의 독소를 청소합니다. 이 청소 작업은 주로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납니다. 침실은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약입니다. 이것이 가장 과소평가되는 인지 보호 요인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6% 높입니다. 반대로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인지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인지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맥락을 파악하고 적절한 답을 생각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매일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두뇌 훈련 앱보다 효과적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더욱 의식적으로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 종교 모임, 취미 동아리, 자원봉사 활동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나가고 만나는 것 자체가 뇌를 살리는 일입니다. 2부 운동력 저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근감소증,
알고 계신가요? 근감소증 사코페니아, SARCOPENIA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2016년에야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 상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30대부터 매년 약 0.51%씩 근육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속도가 연간 12%로 빨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70대에는 30대의 절반 수준의 근육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 손실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낙상, 골절, 대사질환, 면역 저하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뇌, 심장, 간, 지방 조직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전신 건강을 조절합니다. 근육이 줄면 이 신호들도 줄어들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심지어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근육은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65세 이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을 때 1년 이내 사망률이 2030%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낙상을 경험한 분들은 또 넘어질까봐 활동을 줄이게 되고 이것이 근력 저하를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낙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3가지입니다. 근력 저하, 균형 감각 저하, 그리고 환경적 위험 요인입니다. 이 3가지 모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운동력 저하에 대응하는 방법. 저항 운동 나이와 무관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근력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라고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한 연구에서 평균 나이 87세의 요양원 거주 노인들에게 8주간 다리 근력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력이 174% 향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보행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와 달리 근육은 어느 나이에나 성장 자극에 반응합니다. 처음부터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 스쿼트 동작. 이 단순한 동작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벽 짚고 팔굽혀펴기. 발 뒤꿈치 들기 까치발. 탄성 밴드를 이용한 당기기 운동. 주 23회, 한 번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힘들다 싶은 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하면 근육에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 훈련 낙상 예방의 핵심. 균형 감각은 근력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낙상 예방의 측면에서는 더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 발 서기입니다.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세요. 이것이 어렵다면 낙상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매일 양치질이나 설거지를 하면서 한 발 서기를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세면대를 잡고 시작해서 점점 손을 떼는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태극권이나 요가도 균형 감각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태극권은 낙상 발생률을 43%까지 줄여줍니다. 단백질 섭취 의식적으로 더 먹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나이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합성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이지만 65세 이상에서는 1.21, 6g 이상을 권장합니다. 체중 60kg이라면 하루 7,29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감이 오도록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달걀 2개 12g, 두부 반 모 16g, 생선 한 토막 20g, 닭가슴살 100g 23g 71g. 여기에 간식으로 우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를 더하면 목표치에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 끼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매 끼니마다 2030g씩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타민 D 한국 시니어의 가장 흔한 결핍.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저하되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우울증 위험 증가,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하루 1530분, 얼굴과 팔이 햇빛에 노출되는 야외 활동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억제되므로 1520분은 차단제 없이 햇빛을 쬐는 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렵다면 하루 12,000IU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낙상의 50%는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욕실이 가장 위험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운동보다 훨씬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것들입니다. 욕실 바닥과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욕조 옆과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의 조명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야간 보조등 설치,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로 교체합니다. 자주 다니는 통로의 전선이나 카펫 끝을 정리합니다. 야외에서는 바닥이 고무로 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습니다. 수면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뀝니다. 일찍 졸리고 일찍 깨는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이 생기고 밤 중간에 여러 번 깨며 깊은 수면 섭하,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자도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대처법은 수면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 하나가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낮잠이 길면 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취침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심부 체온이 낮아지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수면제는 단기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 복용은 낙상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청력이 떨어집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의 약 13이 청력 저하를 경험하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그중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보청기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많은 분들을 망설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청력 저하를 방치하면 대화에서 멀어지고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그 결과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란셋의 연구에 따르면 치료되지 않은 청력 저하가 치매의 가장 큰 단일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청력을 회복하면 이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보청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자연스럽습니다. 귀 안에 쏙 들어가서 거의 보이지 않는 제품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어른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청력 검사부터 권해드리세요. 심리적 변화 마음 건강도 돌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친구나 배우자의 죽음, 몸의 변화, 은 우울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우울증은 종종 나이 드는 것이지 뭐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 우울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이렇습니다. 지속적인 무기력함,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식욕 저하, 수면 변화, 그리고 집중력 저하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증상들이 치매 초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를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우울증은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에서 오는 질병이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또는 가족 중에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물 관리 복잡해질수록 위험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5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합니다. 이를 다약제 복용 POLYPHARMACY라 하는데 여러 약을 함께 먹으면 예상치 못한 약물 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거나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수면제,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방광약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항콜린성 약물이라 하는데 장기 복용 시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복용 중인 모든 약을 가지고 주치의나 약사에게 약물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약들이 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읽다 보면 이걸 다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5가지로 줄였습니다. 핵심 5가지. 하나, 매일 30분 이상 걷습니다. 여기에 주 2회 근력 운동이자 스쿼트, 탄성밴드 등을 더하면 더 좋습니다. 둘,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습니다. 매 끼니에 달걀, 두부, 생선, 고기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셋,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책 읽기, 악기, 그림, 언어 무엇이든 낯설고 도전적인 것이어야 뇌에 자극이 됩니다. 넷,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5, 사람을 만납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고 전화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4가지. 더 작게 쪼개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혈당을 낮추고 소화를 돕고 운동 습관의 첫 문을 엽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한 발 서기를 합니다. 싱크대를 잡고 한 발을 들어 30초씩 버팁니다. 매일 하면 한 달 후에 균형 감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1시간 일찍 내려놓습니다. 첫날이 가장 어렵고 일주일이면 적응됩니다.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추가합니다. 달걀 하나 더, 두부 한 조각 더.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잘 늙는 것은 기술입니다. 일본에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가장 많이 사는 오키나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 노인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발견한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매일 몸을 씁니다. 소박하게 먹습니다. 사람과 어울립니다. 삶의 이유구들의 말로는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는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몸이 움직이는 오늘, 아직 머리가 돌아가는 오늘,
그 오늘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10년 후에 나를 만듭니다. 운동화를 꺼내 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입을 것처럼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